지난달 28일 기관사가 꿈이었던 19살 청년이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던 중 전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나흘 뒤에는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에서 노동자 4명이 가스 폭발 사고로 숨졌습니다. 모두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한 비극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위험하고 힘든 일은 힘없는 하청업체의 비정규직들에게 몰아줘 버리는 잔인한 곳이 됐습니다. 과연 20대 국회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신동윤 PD가 보도합니다. 내 새끼 살려내! 내 새끼 살려내! 저기 좀 데려다, 저기 좀 데려다 줘! 어떡해! 수원아! 지난 1일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에서 가스 폭발로 노동자 4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일용직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가스 노출 경보기도, 환풍기도 없었습니다. 당시 현장 안전관리자 3명도 모두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문제로 지적을 했을 때 이분들이 그거보다는 지금 급해 죽겠는데 공사가 이윤을 내야지 우리가 라고 하면서 공사 그 기간에만 맞춰진 그 작업을 한다고 할 때 안전관리자가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큰 목소리를 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현장 소장에게 자기의 고용 권한이 달려 있거든요. 이번 역은 부의 광진 이천역입니다. 내리실 분 오른쪽입니다. 지난달 28일 구의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도중 숨진 19살 김모근 역시 비정규 정비사였습니다. 이게 꿈이고 우리 애 정말 한 번만 해주신다면 뭐라도 할게요. 그냥 팔다리가 다 잘려서 몸통만 있어도 사람만 있다면 제발 안고라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철로에서 이뤄지는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김군 등 불과 6명의 비정규 노동자가 무려 4,000개 가까운 스크린도어를 관리했습니다. 2인 1조 작업이 원칙이지만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사고 직후 서울메트로는 작업자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며 김군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시켜서 했잖아요. 근데 왜 책임은 아이한테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했잖아요. 너 가서 고치라고. 너 밥 못 먹는 거 나는 상관이 없어. 너가 하는 일이 그거야. 네가 굶든 네가 라면을 먹다 뛰어가든 그 라면을 못 먹고 죽든 네 책임이 그거야. 책임이 다 그거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이 애가 잘못한 거래요. 서울메트로와 스크린도어 하청업체 은성 PSD가 맺은 용역계약 과업지시서를 보면 김군 등 비정규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장장의 신고 접수 후 1시간 이내에 출동 완료하고 즉시 처리할 것.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못하면 지연배상금까지 청구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서울메트로와는 달리 지하철 5, 6, 7, 8 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이런 과업 지시는 없다고 합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정규직 노조위원장에게 이 용역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거의 노예계약이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어떻게 배상금을 냅니까? 배상금을 낸다는 거는 이거는 지하철 지연됐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이 배상금 내지 않거든요. 사고 조사하고 뭐 진짜 잘못했으면 징계 먹는 거예요. 근데 돈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계약이죠. 정규직은 보통 2인 1조로 작업하고 특히 김군처럼 경력이 짧은 경우 혼자 작업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신규자가 들어오면요, 상식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수습 3개월에다가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혼자 작업 못하게 해요.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10년 경력을 가진 사람도 혼자 가기 힘들어서 한 명 더 데려간다고요. 왜냐하면 20년, 30년 된 사람도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더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한 일이구나라는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험한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단지 오로지 제 그때 순간을 보니까 열심히 일하자 그런 것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김군은 시키는 대로 일했을 뿐입니다. 자기의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이 팔이 목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행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묵묵히 일할 때 정규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때문에 이번처럼 2인 1조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은 있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번 구의역 사건에 있어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고용 형태가 위험을 외조화했다라고.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구의역을 찾아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측에 집중적으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구의역의 비극은 사실상 정치권, 특히 집권 여당이 강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직종 종사자는 사업주가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는 법을 발의했지만 정부 여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김군의 업무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 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스크린도어 정비 도중 사망 사고는 2013년 이후 벌써 세 번째. 희생자는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도대체 한두 번도 아니고 왜 반복적으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지, 서울시와 서울메트로의 안전관리 책임은 없는 것인지, 시민들의 안전이 너무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전직종과 관련해가지고 직접 고용해야 된다는 법안을 예전 국회 때도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발의됐다면 이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지금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국면 간에 3당 대표와 좀 혹시 만나보시거나 논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의원님 방금 질문에 대해서 수시로- 한마디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수시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의원님 이게 사실 서울시의 문제도 있지만 예전에 제도권에서 이런 거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했으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야당은 이번 구의역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을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로 인해서 정말 국민들의 애통하는 속에서 이 참사를 앞으로 막기 위해서 저희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도 제출하고.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범위를 공공부문으로만 한정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디까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험을 다루는 업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위험 안전 업무가 어느 범위까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노동계, 산업계 좀 사회적인 대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제를 봐야 되지, 이번에 사건이 발생했던 일부분만 가지고 문제를 처리했다가는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은 홈페이지에 구의역 참사를 언급하며 근본적 개선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혁신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원내대표 회의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부추겼습니다. 지하철 구의역 비극이 있었습니다. 19살 비정규직 젊은이의 비극 뒤에는 철밥통처럼 단단한 정규직 보호가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른바 노동사법을 발의했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절감 정책 말고는 설명할 방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 4대 법안은 노동자를 살리기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 그것도 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구의역의 비극 이후 야당이 내놓은 안은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멀고 여당은 여전히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20대 국회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